송은재TV 시작합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화제가 되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재명과 관련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이 부분이 사실상 이재명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지막 건이다. 검찰에 지금 현재 걸려있는 수사.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잠잠했습니다. 이게 잠잠한 이유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까지는 모두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경기도와 함께 이렇게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 모두 불었는데 당시에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 김용, 정진상 이런 이재명의 측근들이 입을 다물면서 수사가 더 진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입니다. 이 안부수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그 다음 검찰이 김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이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다. 또 국정원에도 보고가 됐다라는 게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자료에서 국정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김용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김용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용도 조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 이재명에게 이 대북 송금이 보고가 되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는 그 순간이 이재명이 소환되는 순간이고 기소가 될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제2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정원에 그러면 보고가 된 것. 당연히 지금 북한에 돈을 보내는 부분이고 북한과 교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에는 당연히 안부수 회장이 보고를 했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겨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게 뭐 굉장히 서둘러야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뭐 아주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코인 게이트, 돈봉투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윤관석, 이승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 달 30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러면 다음 달 초에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계속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검찰이 차곡차곡 수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부수 회장의 1심 판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 가운데 일부 돈을 안부수 회장을 통해서 돈이 건네졌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지난 23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은 것입니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 그 다음 대장동 관련 재판, 또 성남FC 재판 모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모두 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만 남아 있는데 이 쌍방울 재판,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안부수 회장 처음입니다. 안부수 회장이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다른 뭐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쌍방울 전 회장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안부수 회장에 대한 첫 판결에서 실형이 나왔다라는 것은 법원이 이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0만 달러 가운데 이제 안부수가 일정 부분의 돈을 안부수가 건넸다라는 혐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또 검찰의 수사에서 많은 것들을 다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사이에 측근들을 보내서 조문도 했고 이재명이 뭐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랬는데 굉장히 여러 번 통화도 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의 대북 관련 사업, 이걸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이재명이 평양을 방문하는
그 조건으로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라는 것도 김성태가 모두 폭로를 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재명이 몰랐다라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부수가 지금 검찰이 최근에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부수가 국정원 측에 진술한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경기도의 약속이죠. 이게 김정은에게도 보고가 됐고 이 약속을 안 지키자 북한 측에서 200만 달러나 300만 달러라도 먼저 보내라 라고 해서 300만 달러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안부수 회장의 진술도 국정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그 자료를 입수한 상태입니다. 국정원에 보고가 됐다면 문재인 정권에 당연히 보고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알고 있었고 문재인 정권도 이재명의 이런 대북 송금 다 알면서 묵인했을 것이다. 모두 실정법 위반입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이재명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었느냐. 당연히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도지사가 모를 리가 없고 그 다음 국정원에도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에도 보고가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묵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정원과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되는 요게 지금 검찰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재명이 얼마만큼 개입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김용에 대해서 계속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쌍방울 측과는 그렇게 잦은 교류가 있지 않았다. 또 자신이 지금 재판 때문에 바쁘다. 그러니까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은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입니다. 이 재판 때문에 바쁘다 이런 핑계로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자 검찰이 최근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공개적으로 김용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쌍방울의 전 회장인 김성태가 대북 송금 이걸 김용에게 보고를 한 적도 있고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화영이 있어서 이 부분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용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김용을 조사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재명 소환이 될 것이다. 이재명을 조사하는 순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걸 제3자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이재명의 평양 방문을 대가로 300만 달러를 지급한 것, 또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 북한 측에 이걸 제3자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에 대한 수사 그 뒤에는 이제 이재명 소환 조사가 될 것이다. 그 다음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압수수색 결과 자세한 내용이 국정원 자료에 있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국정원에 대한 조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이재명 소환 조사는 당연합니다. 그 전에 이제 김용을 소환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남아있는 주요한 혐의는 이 대북 송금입니다.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검찰이 언제 소환 조사를 하느냐,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이것도 기소를 할 것이냐,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느냐, 구속영장을 쳐야, 청구를 해야 국회에 이재명에 대한 제2체포동의안을 넘길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또 나와서 이재명의 이 혐의를 설명해야 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초로 예상이 되는 돈봉투 게이트,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표결에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아마 민주당이 지금의 분위기로는 이게 지금 탈당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민주당이 빠르게 분위기가 바뀐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당대표직을 놓고도 친명 반명이 극렬하게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코인게이트, 김남국에 대한 코인게이트에 대한 조사, 기소도 있게 되고 체포동의안도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재명에 대한 제2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된다면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재명의 증거인멸, 도피 우려, 여기에서 도피 우려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우냐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각종 사법 리스크는 이 죄질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정치권의 부정부패이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에 대한 수사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 또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고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지금 국정원 측도 조사를 해야 되고 당시에 경기도 측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사를 거쳐서 대북 송금 의혹 이게 결국은 이재명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